전부 연단 중심으로 해서 손이 쫙 모이니까 이게 제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꼭 좀비들이 이렇게 쫙. 오늘 부산에서 완전히 뭐 그때 저번에 부산 갔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92 그 티셔츠, 맨투맨 티셔츠 그걸로 확 뒤집어 놨는데 오늘도 뭐 이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은 뭐 좌파 매체들도 깜짝 놀란 듯이 그런 보도가 막 나왔어요. 엄청났다면서요, 오늘. 보니까 오늘도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 그러니까요. 방문이 이제 저 중부산, 구도심 아니면 뭐 동부산 이쪽으로 좀 치우쳤다. 예, 지역이 좀 다르네요. 예, 오늘 방문은 이제 서부산 쪽입니다. 낙동강 벨트 쪽. 낙동강 벨트네. 예, 오늘 간 곳이 격전지. 예, 격전지 낙동강. 그럼 거기가 저 전재수하고 그 있는 지역인가요? 박재호? 첫 방문지 박재호는 남구고요. 남구고. 예, 전재수. 오늘 첫 방문지가 북구 구포시장이었습니다. 네, 구포시장. 구포시장 옛날부터 유명한 재래시장입니다. 벌써 뭐 100년이 됐나 어때서 하여튼 굉장히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저도 어릴 때 부산에서 살아서 압니다. 굉장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시장인데 옛날부터 그래서 선거할 때마다 구포시장이 유명한 자리입니다. 그 대구의 그 뭐 서문시장처럼 그런 셈이죠. 그래서 오늘 거기 저도 아까 저 화면을 보고는 깜짝 놀랐는데 구포시장이 완전 꽉 찼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연단에 올라가서 막 연설도 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과거 YS가 한참 때 이제 유세 다닐 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을 뭐 그 정도는 되는 것 수준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굉장한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단에 올라가서 이제 이렇게 악수를 하고 또 사람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들이매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연단 중심으로 해서 손이 쫙 모이니까 이게 제 말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꼭 좀비들이 이렇게 쫙 영화 보면 모습이 영화 보면 그런 모습 나오죠. 그런 장면. 부산행 이런 영화 그런 장면을 연상할 정도로 오늘 진짜 굉장한 인파가 모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북구 거기 저 구포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사갑으로 옮겼다. 그 다음에 이제 김해로 옮겼었는데. 김해. 김해는 저 노무현. 그렇죠. 노무현의 고아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고아마을을 오늘 점령을 하러 간 거죠. 점령하러 갔구나. 가는 곳마다 오늘 인파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그 부산에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영남에서 싹쓸이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댓글이 바로 올라오셔가지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자만하면 안 되죠. 자만하면 안 되죠. 근데 전망은 할 수 있잖아요. 전망은 할 수 있죠. 전망은 지금 사실은 처음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산에서 싹쓸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하셨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간에 지금 민주당이 좀 치고 올라왔죠. 사실은 조국 혁신당이 여론을 좀 끌고 몰고 간 측면도 있고 그래서 부산 이러다가는 낙동강 벨트가 좀 너무 격전지가 되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양산을 같은 경우입니다. 양산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김태호 후보가 뭐 두 자릿수 이상 앞섰거든요. 김두관한테. 김두관 후보한테 두 자릿수 이상 앞섰는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뭐 어떨 때는 지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지금 굉장히 박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세 개를 가지고 있는데 김태호 대 김두관이 이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김태호가 41대 39로 오차범위 안에 앞서요. 그런데 MBC 조사에서는 43대 43 동률이고 YTN 조사에서는 34대 41로 뒤지는 걸로 많이 뒤지는 걸로 나왔었죠. 그 앞에 이제 뭐 저 경남신문에 있을 때는 또 이제 11점 몇 퍼센트 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왔고. 그렇죠. 경남신문에서는 그런 게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종합을 하면 지금으로서는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지금 계속 국회의원을 해오고 있는 상태고 김태호 의원 이제 뭐 내려간 지 불과 한 달 남짓 됐나 이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지역구로 옮겼잖아요. 재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밖에 아직 안 된 상태에서 그 정도 지금 지지율을 보인다는 것은 뭐 괜찮은 징조인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양산 가벌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북구갑이 연결돼 있습니다. 북구갑이 직경이죠. 부산하고 경남이 이제 동남권에서 이렇게 만나는 서남권에서 만나는 건가요? 북구월이 이렇게 내려가고 하는 데인데 오늘 간 자리가 이제 북구갑이거든요. 북구갑이니까 아마 양산까지 이렇게 파급이 갔을 겁니다. 양산 그러고 김해도 같이 뭐 강 건너 김해는 있지만 김해도 같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북갑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한번 흔들어 놨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로 보면 한번 가면 뭐 심하게 10%가 출렁인다. 지금도 그 이야기 나오던데. 네, 후보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한동훈 위원장 방문이 지역 민심을 많이 흔들어 놨을 것이다. 이런 뭐 이거는 그냥 제 희망사항은 아니고 과거 기대치로 봤을 때 지금 부산에서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내려가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뭐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비슷한 그 정도 인기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산 북갑이 오늘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사갑으로 옮겨서 사갑에서도 또 괴정시장에 가서 사갑이 최인호 최인호랑 이성권 민주당 최인호 최인호가 이제 재선 도전하는 최인호 삼선 도전 벌써 삼선입니까? 네, 벌써 삼선 됐습니다. 최인호 의원이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거기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했었죠. 행정관을 했는데 그때는 제가 꼬마 때 봤으니까 벌써 삼선 도전을 하네. 벌써 삼선 그러니까 부산에서도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으로 삼선을 도전을 하니까. 맞습니다.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에서 처음에는 해운대에서 도전을 하다가 해운대는 도저히 밭이 안 좋다 이래가지고 맞아. 그래서 사하로 옮겼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잘 옮긴 셈이에요. 그래서 이제 3선까지 하는데 그게 이제 이성권이 지난 18대 국회의원을 했나 19대 국회의원을 했나 하여튼 뭐 국회의원을 한번 했어요. 어릴 때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했습니다. 부시장을 하다가 이번에 원래 자기 지역구는 부산진갑이었는데 그쪽에는 지금 워낙 경쟁도 치열하고 자기가 또 지금 밀고 들어가서도 안 되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험지로 간다 해서 사갑으로 선택을 해서 갖는 측면이. 그럼 여기 성산이 있는 건가요? 지금 요 앞전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승건이 아니고 최인호와 최인호 의원하고 그 지역 밀착형 그 후보가 있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697표 차 났네. 그 0.9%인가 이렇게밖에 차이 안 났었을 겁니다. 최인호가 가까스로 이제 재선을 다른 그 동네고. 그렇죠. 지금 또 분위기가 부산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승건 후보에게도 이승건 후보도 커리어는 괜찮고 하니까 충분히 아마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승건 후보 저도 최인호도 잘 알지만은 또 이승건 후보 역시 이게 스킨십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니까 아마 잘 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도 보니까 저 한동훈 위원장 같이 모시고 따라다니면서 인사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군데 조혜진, 김종호 여기도 지금 여론조사 경남신문 조사에 의하면은 조혜진이 39.8, 김종호 36.7. 여기도 지금 3.1% 포인트 정도. 여기도 재배치가 된 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배치된 지역이 그 예상 밖으로 그러니까는 이 한동훈의 성과라고 저는 보는데 그 전에 만약에 그 전에 공천관리위원회나 지도부 같으면은 그냥 컷오프 시킬 가능성이 높았잖아요. 영남 중진들이라고 해서. 원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할 때는 다들 이제 컷오프 각이었죠. 컷오프 하거나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사실 서울에 가서 출마해라 하는 거는 그냥 나가 떨어져라. 정치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서울에 험지해 주잖아요. 그리고 누구 이번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서울 올라와서 물론 이제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그런 경우인데 다른 의원들 사실 TK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영남 의원들이 서울의 수도권에 와서 지역구 출마해라 하면 그냥 정치하지 말라는 얘기 비슷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기회는 주기는 주는데 좋은 데는 안 주고 거기 가서 어쨌든 마지막으로 불살라 봐라. 그러니까 장렬히 전사하라 그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부산 낙동강 벨트의 재배치는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공작이에요. 결과적으로 굉장히 성공작일 것 같고 서병수 의원도 지금 아까 전재수 의원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거기도 지금 여론조사상으로는 한 6, 7% 정도 뒤지는 걸로 나오기는 합니다만 전재수 의원이 거기서 지금 재선입니다. 재선인데 문제는 출마를 지금 5번째 합니다. 그러면 2성 3패를, 2성 2패죠. 옛날에 박민식 장관이 박민식 장관이 재선까지 하고, 그동안에 박민식 장관과 계속 전재수 의원이 계속 붙어서 출마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 전재수 의원 벌써 16년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16년째. 들어감이 있겠네. 16년째 하고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 지금 들어가서 그 정도 차이 나는 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그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뉴스원에서
41대 48. 그렇죠. 오차범위 7%포인트 정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거기는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또 뭐 서명수 의원 같은 경우도 부산시장도 하고 해서 뭐 충분히 그 지역도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오늘 또 한동훈 위원장 가서 한번 흔들기도 했고 하니까 아마 다음 이제 뭐 여론조사가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여론조사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기존에 뭐 김두관, 전재수, 김종호 여기는 기존에 있던 곳이고, 근데 여기 이제 재배치 다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재배치가 돼서 이 정도 하면 선전하고 있다. 선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싹쓸이라는 말을 자꾸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그럼 이제 이렇게 하죠. 석권이라고 하죠. 네, 석권. 같은 말이네. 자, 하나 더 짚어볼 것이 울산에 뭐 다른 곳은 이제 국민의힘이 그렇지만 울산 북구는 원래 민주당이 이상헌 의원이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제 국민의힘에서 박대동 전 의원이 출마를 했죠. 예, 경선에서 박대동 전 의원이 선출. 그런데 여기가 왜 성산이 있냐면은 여기 진보당 쪽에 주기로 했잖아요. 윤종호. 예, 윤종호. 전 의원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반발을 해서 이 무소속 출마를 한다는 거죠. 무소속 출마를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헌 의원 입장에서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기가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그 이재명이 급진 좌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렇죠. 통진당 후신을 끌어들여서 그 하필 많은 그 254개 중에서 울산 북구 딱 지정을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이 진보당에게 줘. 이러니까 그냥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울산 북구 같은 경우는 진보당하고 민주당하고 경선을 하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자리입니다. 충분히 이상헌 의원 입장에서는 경선을 충분히 해볼 만한 지역인데 자기한테 한마디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던져버리니까. 민노총세가 강한 데죠. 그렇죠. 민노총세가 강한데 그 원래 이제 어쨌든 좌파 세력들이 강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충분히 한번 경선 그러고 지금 현역 의원이고 하니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뭐 이런 방구도 없이 그냥 니는 비명이니까 니는 가라 뭐 이런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셈이거든요.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은 양쪽에 표가 갈리게 되니까 박대동이 뭐 성산이 있겠네요. 양쪽으로 갈린 순간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그러니까 보수 정당 쪽에서 이겼습니다. 박대동 의원이 지난번에 거기서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 한번 했죠. 그때도 양쪽에서 3파전으로 벌어졌었거든요. 3파전으로 벌어졌을 때는 그 앞에 윤도한 의원도 그렇고 계속 국민의힘 보수 정당 계열이 이겼었습니다.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가 되면 저쪽에서 가져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저 후보 단일화 안 가고 끝까지 계속 간다면 뭐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한 그런 적이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영남이라고 하면 TK, 부울경 이렇게 되는데 부산, 울산, 경남은 짚어봤고 경남이 또 한 군데 한정이 조금 찝찝한 데가 있는데 저 창원성산이가? 창원. 창원 거기 지금 원래 옛날에 노회찬 의원하고 권영길 의원 당선 민노당하고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지금은 이제 허성도 허성 누구 창원시장이 창원시장을 했죠. 허성관? 아니 허성관 동생이죠. 갑자기 이름 허성우. 거기랑 지금 이제 저 국민의힘에 이제 이름이 자꾸 어쨌든 지금 굉장히 타이트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이제 허성우가 여기 진보당 쪽과 민주당 후보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 문제가 아마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싹쓸이 이것은 구호고. 그런데 구호대로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저희들이 짚어보는 건데, 자 부산, 울산, 경남 그런데 그럼 TK는 영남 그러면 TK도 들어갔는데. TK는 경산 빼고는 무리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산 그렇지 이제 TK는 제가 잘 아니까 TK가 대구가 12개, 경북이 13개가 있는데. 일단 대구는 그 전에는 이 김부겸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이죠. 김부겸 전 총리가 한번 당선이 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유시민이 출마를 해서 수성을에 출마를 해서 한 그 18대 때입니다. 한 32%를 얻은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식은 지금 저 용인으로 갔죠. 용인갑으로 갔는데 이상식 전 대구 경찰청장이 출마를 해서 25% 받은 적이 있는데, 지금은, 대구에서는 그만한
그 민주당 사람이 출마를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2의 뭐 김부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대구는 그 이제 12석을 국민의힘이 다 차지할 가능성이 거의 뭐 그 상당히 높은데 경북 지금 말씀하신 경산의 최경환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거든요. 무소속 출마를 하는데 그 지역에 원래 윤두현 의원이 있었는데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청와대 행정관을 했던 청와대 그 행정관 조지연 후보 여성 젊은 여성입니다. 당뇨 출신인데 조지연 후보가 나섰는데 거기 이제 최경환 그 전 경제부총리와 그 대결을 벌이죠.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최경환 전 그 부총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조지현 후보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는 최경환 의원이 후보가 이겨도 뭐 최경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뭐 어디 멀리 안 가는 것 아닙니까? 멀리 안 가죠. 예. 복잡을 알겠죠. 그 이제 그런 좀 유리하다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삭실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여기서 이런 분위기가 지금 한강벨트가 약간 지금 불안하다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북상을 할 수 있다. 그 분위기를 지금 모아서 북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영남 판세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과거 낙동강 벨트 얘기가 많이 나왔는 게 낙동강 벨트에서 바람을 잡으면 부산은 당연히 부산 경남은 당연히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그 바람이 서울로 올라온다 이런 분석이 많았거든요. 아까 얘기하다가 말했는데 허성무 시장입니다. 허성무 전 참모장. 제가 허성우라고 합니다. 허성무 맞습니다. 저와 그 TV에서 뭐 토론도 하고 했는데 여기도 옛날에 청와대 출입이 아니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고 지금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하고 지금 타이트하게 지금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